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골대녀 챌린지 리그 세 번째 경기였죠. 바로 원더우먼과 발라드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 전 전적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더우먼은 6경기에서 4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원더우먼은 특히 기존의 신생팀, 즉 원더우먼, 탑걸, 아나콘다와의 상성에서 가장 우위를 보인 팀이죠. 아직 발라드림과의 맞대결은 없습니다. 발라드림은 공식 경기 한 경기를 치렀고요.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더우먼은 송소희, 황소윤 2명이 나가고 키썸, 김가영, 홍자 선수가 챌린지 리그에서 영입이 됐고요. 발라드림은 골대녀 10번째 팀으로 팀 창단을 하게 됐습니다. 양팀 감독의 성적입니다. 오범석 감독은 1승, 김태형 감독은 1패를 기록 중입니다. 골과 실점입니다. 원더우먼은 15골에 13실점, 발라드림은 1골에 1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의 공격 포인트 기록입니다. 발라드림 선수들은 아직 공식 경기에서의 공격 포인트가 없죠. 자책골만이 기록이 되었고요. 원더우먼은 통산 김희정 4어시, 키썸 2골 1어시, 홍자 김가영 선수가 1골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팀의 선발 라인업과 포메이션 살펴보겠습니다. 오범석 감독의 원더우먼은 투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 아나콘다전에서 재미를 봤던 포메이션이죠. 이 포메이션으로 무려 4골을 넣은 바가 있습니다. 요니피 키퍼, 키썸과 김희정이 수비에 홍자, 김가영 투톱을 이룹니다. 그리고 박슬기 선수는 벤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발라드림은요, 투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기존의 원투원, 다이아몬드 전술에서 변화를 줬습니다. 박기영 키퍼, 수비에는 손승현, 민서, 공격에는 경석이 듀오가 투톱으로 나섭니다. 알리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더우먼은 박슬기 선수를 김가영 선수랑 바꾸는 것을 시작해서 이 슬기, 홍자, 가영 이 3인의 로테이션을 한 8번 가져가거든요. 그런 잦은 교체를 보여주고요. 발라드림은 서기 선수 자리에 알리 선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서기 선수가 이날 허벅지 근육 부상을 달고 뛰었거든요. 경기 결과입니다. 발라드림이 원더우먼과 1대1로 정규시간 비긴 가운데 승부차기에 돌입했죠. 승부차기 2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득점자입니다. 발라드림에서는 알리 선수가, 그리고 원더우먼은 박기영 선수의 자책골로 득점을 했습니다. 승부차기 과정도 함께 복기해 보시죠. 먼저 원더우먼의 승부차기 과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원더우먼 4명의 키커 모두 실축을 하고 말았습니다. 1번 김희정 선수의 킥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경서 선수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오른쪽 하단으로 향하는 곡 완전 구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스텝 정도 움직여서 막을 수 있는 공이었고요. 슬기 선수의 킥이 좀 아쉬웠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고 오범석 감독의 판단으로도 굉장히 좋은 킥을 보여줬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좀 긴장했던 탓일까요? 디딤발이 꽤 멀었습니다. 디딤발이 멀다 보니까 임팩트도 밋밋할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코스 선택은 잘했는데 쉽게 막을 수 있는 공이었고요. 경서 선수가 발로 막았습니다. 홍자 선수도 킥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코스가 문제였죠. 키퍼 정면으로 가면서 막혔습니다. 그리고 키썸 선수는 사실 디딤발 임팩트 다 완벽한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도 구석으로 잘 갔지만 너무 틀었을까요? 골포스트에 맞고 말았습니다. 발라드림의 승부차기 과정입니다. 경서 선수가 이번에도 1번 키커로 나섰고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오른쪽 상단으로 과감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경서 선수 평가전 포함해서 3번의 승부차기 모두 성공을 했고요. 지난 경기에 이어서 승부차기 키퍼로 나섰죠. 지난 경기에서도 승부차기 3세이브, 이번 경기에서도 승부차기 3세이브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서 선수 4번에서 2번 키커로 순번을 끌어올렸습니다. 좋은 킥을 보여줬는데요. 크로스바에 맞고 말았습니다. 3번 키커는 승현 선수죠. 승현 선수는 워낙에 파워 슈터인데
이번에는 골키퍼 정면으로 차는 과감함을 보여줬습니다. 요니피 키퍼의 거의 옆구리를 스치듯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는데요. 막을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킥을 보여주면서 발라드림이 승부차기 2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양 팀의 경기 기록 살펴보겠습니다. 슈팅 숫자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네요. 19개 대 6개, 유효슛도 6개 대 하나. 원더우먼 하면 강력한 공격을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에 걸맞지 않은 슈팅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발라드림 압도적인 공격력을 선보였습니다. 패스 지표도 보겠습니다. 55개 대 31개, 28개 성공, 13개 성공. 패스 숫자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 피스도 마찬가지죠. 합해서 24개, 원더우먼은 합해서 11개입니다. 원더우먼 김희정 선수의 빼어난 킥을 바탕으로 1차전 아나콘다전에서 4골을 뽑아냈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는 세트피스 자체를 많이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슛, 패스, 세트피스 모든 지표 면에서 발라드림이 원더우먼을 압도했던 경기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수비 지표도 살펴보시죠. 수비 지표 면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세이브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발라드림이 정말 골키퍼를 많이 괴롭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니피 키퍼가 정말 눈부신 선방을 많이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양 팀의 평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발라드림의 평점입니다. 주장 박기영 키퍼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 상대 이렇다 할 위협적인 슛이 별로 없었습니다. 굉장히 골키퍼로서도 무난하게 진행됐던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여가 별로 없을 때 한 평균 6점 정도 가장 무난한 평점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경기 막판에 자책골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놔두면 노골이었죠. 킥인 상황이었으니까요. 킥인 룰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배웠을 텐데요. 본능적으로 공이 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골문으로 오다 보니까 발이 나갔을 것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9분 30초경에 먹었던 것 같아요. 다 잡았던 승리라 박기영 키퍼도 더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문에서 나와서 클리어하는 연습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죠. 한 두세 번 박기영 키퍼가 나와서 처리해줬으면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하지만 초심자 키퍼의 경우에 이 골문을 비운다는 것, 그런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골대녀 키퍼들 역시 골문 비우기를 어려워해 왔고요. 아유미 키퍼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이린 키퍼도 처음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노윤주 키퍼 정도가 시작하자마자, 투입되자마자 나와서 클리어를 하는 것 같았는데요. 박기영 키퍼도 이제 나오는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키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박기영 키퍼는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매경기에 관여가 됩니다. 이 키퍼라는 포지션이 굉장히 어렵고 가혹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가 팀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더욱더 좀 냉정하고 아픈 평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도 박기영 키퍼 앞으로의 경기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알리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알리 선수의 데뷔골이자 팀의 앞서 나가는 선취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경기 두 번의 교체 투입이 있었어요. 각각 민서, 서기 선수와 교체를 했었는데요. 특히 후반전 서기 선수의 부상관리 차원에서 교체를 했었는데요. 그 이상을 증명해버립니다. 경수의 코너킥이었고요. 알리 선수의 위치 선정이 아주 좋았습니다. 헤더골이 나올지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텐데요. 멋진 헤더를 보여줬고요. 결승골이 될 뻔했습니다. 팀의 승리를 한 90% 이끄나 했는데 마지막에 팀이 동점골을 허용을 했죠. 자, 부상이나 식스맨 포지션으로 있는 선수들 굉장히 마음고생이 보통 큽니다. 알리 선수도 그랬을 텐데요. 그런 선수들을 떠올려 보면은 비교적 알리 선수는 지금 공식 경기 2경기 만에 골을 넣었으니까요. 빠르게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킨 편이거든요. 다음 경기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손승현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3번 키커로서 파워슛 보여줬죠. 승부차기 한 골이 있었습니다. 자, 상대 공격수들 상대 김가영, 홍자 투톱이었지 않습니까? 아주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줬고요. 적재적소의 클리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김희정 선수의 역습 상황이 있었는데요. 등지면서 스크린 해주면서 제대로 실드아웃 한번 보여줬죠. 좀 아쉬웠던 것은 아무래도 후방에서 나가는 패스 이런 것은 좀 적었던 편이고요. 실점 위기도 있었습니다. 김가영 선수가 사이드라인에서 살린 볼, 승현 선수가 클리어 미스가 있었어요. 키썸 선수에게 바로 연결이 되면서 슛을 했고 빗나갔지만 위협적이었어요. 실점 위기가 한 번 있었고요. 이번에도 김가영 선수가 볼을 살리거든요. 이번에는 골라인입니다. 손승현 선수가 소유를 하고 공격으로 전환이 가능했는데 그대로 차버려서 코너킥이 돼버리거든요. 이 두 장면 정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손승현 선수 경기를 거듭할수록 아주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서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터치도 좀 적은 편이었죠. 승부차기 2번 키커로 나섰는데 골포스트를 맞아서 실패를 했습니다. 자, 전반전에 서기 선수가 수비 사이로 뽑아준 기가 막힌 킬패스가 있었죠. 민서 선수 노마크 찬스를 맞이합니다. 본인도 슛을 잘 가져갔는데 코스가 아쉬웠어요. 키퍼 정면에 막히고 맙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 안면부에 공을 맞았어요. 3개 맞았는데도 씩씩하게 털고 일어나면서 또 상대방에게도 좋은 매너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1대1 동점 이후에 경기 마지막 찬스였죠. 경서의 패스, 민서의 노마크였는데요. 이번에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난번 경기도 그랬는데 매 경기 한 2번 정도 민서 선수에게 결정적인 골 찬스가 찾아옵니다. 조금은 침착한 마무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마무리 능력만 갖출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위치 선정은 이미 좋다는 얘기거든요. 민서 선수가 2경기 연속으로 결승골을 넣을 수도 있었어요. 이 부분 조금만 다듬으면 더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경서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경서 선수 멋진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죠. 코너킥이었는데요. 아주 레이저 코너킥이었습니다. 알리의 헤더에 정확하게 배달을 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경서의 킥은 시종일관 아주 정확하고 예리했죠. 그 중에서 제가 아주 퀄리티 있는 딜리버리를 했던 것은 한 9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 6번, 후반 3번, 한 9번 정도는 정말 좋은 킥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본인이 패스하고 슛하는 것은 제외한 겁니다. 장거리로 곡사포로 날렸던 퀄리티 있는 9번의 킥을 얘기한 건데요. 자, 승부차기 들어서도 1번 키커로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죠. 상단으로 꽂아 넣었고요. 이번에도 승부차기 이멀전시 키퍼라고 응급 키퍼, 긴급 키퍼라고 자기들끼리 표현을 했는데요. 세이브 3개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정규 시간 내에 조금 더 많은 골, 많은 어시 기록할 수 있었는데요. 그랬다면 아마 평점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죠? 그럼에도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경석이 듀오가 보여줬습니다. 지난 경기는 수중전이어서 그랬는지 두 선수의 호흡이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 경기는 가히 막강했고요. 원더우먼을 압도한 경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킥을 도맡아서 했는데요. 이렇게 일정하게 퀄리티 있는 킥을 하는 것도 참 대단해 보입니다. 보통 이런 전문 키커들이 기복이 있기 마련인데요. 경서 선수는 제가 본 키커 중에 가장 기복이 적은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으로서는 정혜인 선수랑 가장 서로 견줘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멋진 드리블 돌파도 보여줬고요. 수비적으로도 열심히 기여를 하면서 볼 소유권도 되찾아 왔고요. 김희정 선수를 발바닥 드리블로 제치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자, 그리고 키썸의 슛 타이밍, 경서의 빠른 압박으로 저지했다. 키썸 선수가 지난 아나콘다전에서는 굉장히 프리했어요. 그래서 희정 선수가 내주면 키썸 선수가 슛을 하는 그런 패턴이 많았는데 경서의 압박이 워낙 좋다 보니까 키썸이 제대로 슛을 하는 장면이 거의 없었거든요. 몸으로 막아내든지 미리 압박을 해서 커트를 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경서 선수가 조금 급해요. 예,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였고, 결정적인 장면에서 본인의 슛 장면 포함해서요, 미끄러지거나 그런 것이,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조금만 천천히 하면 더 좋은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대1 찬스가 있었습니다. 경석이 듀오가 들어가고, 김희정이 막는. 그때 패스 타이밍이 살짝 늦었던 것? 뭐, 그 정도였던 것 같고요. 경서 선수 그야말로 MOM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서기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좋은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왼쪽 허벅지 부상이 있다고 했죠. 슈팅 연습을 하다가 허벅지 근육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후반전에는 확실히 그 컨디션 저하가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를 압도하는 퍼포먼스 이날 경기 보여줬거든요. 많은 장면들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서의 킥인을 요니피가 쳐냈습니다. 오른발에 걸렸는데요. 오른발 슛이 하늘 위로 쏘아 올리게 됐죠. 주발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경서가 멀리서 킥인, 서기가 가슴 트래핑, 그리고 돌자마자 슛, 터닝 슛을 기록했죠. 이동국 선수가 연상될 정도로 프로페셔널한 굉장히 움직임이었어요. 희정 선수가 슛블락을 하죠. 그리고 상대 에이스인 키썸 선수를 상대로 드리블 돌파했고요. 왼발 슛까지 마무리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갓기, 굉장히 귀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발 앞에 떨어뜨리는 순두부 퍼스터치. 순두부라는 표현이 그런 거죠. 순두부가 워낙 깨지기 쉬운 부들부들한 물체인데 그만큼 공을 부드럽게 퍼스터치를 한다는 얘기고요. 에헤헷 드리블을 시전합니다. 굉장히 귀여운 모습, 많은 시청자들을 매료시켰을 것 같은데요. 홍자 선수와 키썸 선수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드리블을 시전하면서 에헤헷 하면서 경기를 즐기는 순수한 모습을, 귀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왼발 슛이 민서에게 맞습니다. 다시 오른발로 잡혀서 연결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오른발임에도 좋은 슛을 했거든요. 요니피 키퍼가 슈퍼 세이브를 해냅니다. 그래서 오른발로도 충분히 슛할 수 있다는 것을 이때 보여준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연계 능력도 보여주는데요. 패스 성공률 보세요. 굉장히 높은 2개 빼고 12개를 성공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희정, 키썸 사이로 뽑아줬습니다. 패스를. 민서 선수가 노마크였어요. 키퍼 정면으로 슛이 갔는데 이거 어시스트 찬스였죠. 아깝게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경석이 듀오 대 김희정 선수 2대1 찬스였죠. 후반전 상황이었는데요. 경서 선수의 패스도 조금 늦었고 서기 선수도 그냥 오른발을 믿고 슛하면 됐는데 주발인 왼발에 가져다가 슛을 하려다가 했어요. 그랬더니까 타이밍이 한 번 더 늦어지죠. 김희정 선수 혼자 있었는데 키썸 선수가 빠르게 복귀하면서 키썸 선수에게 슛이 막히게 됩니다. 이 장면 골로 연결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웠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경석이 듀오의 파괴력 역시 비가 오지 않는 마른 날에는 정말 막강하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허벅지 부상이 없는 온전한 컨디션의 서기 선수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김태형 감독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발라드림의 창단 첫 승이었죠. 그리고 김태형 감독님의 첫 승이기도 했습니다. 평가전부터 발라드림 승부차기만 3연속으로 했어요. 이건 최초인 것 같아요. 골대녀 내에서. 그리고 드디어 승부차기 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승부차기 1승, 승부차기 2패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정규 시간 내에 승리하는 것이겠죠. 자, 경기 전 플레이는 이러했습니다. 승현, 민서의 빌드업, 그리고 서기, 경서가 마무리한다 였는데요. 실제로는 경석이 듀오가 다 했죠. 특히나 경서 선수가 먼 거리 킥인도 한 번에 연결을 하면서 공격이 아주 매끄럽게 전개가 됐고요. 이 경서라는 화포가 불을 뿜었던 뜨거웠던 경기였습니다.
골대녀 승부차기 기록 다시 떠올려 보면요. 아나콘다를 뺄 수가 없죠. 아나콘다가 정규 시즌2에서 승부차기만 3번, 다 3패를 했는데 최다 승부차기 팀이고요. 발라드림도 평가전 하면 3번이지만 정규 경기만 치면 2번이거든요. 그래서 아나콘다가 승부차기를 가장 많이 했다. 그리고 평가전까지 치면 발라드림도 승부차기 타이 기록이다 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발라드림 매경기 자책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가전 때는 승현 선수가, 1경기에는 경서, 2경기에는 기영 키퍼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경기에도 또 자책골이 나올지 이것도 한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김태형 감독 세트피스 패턴 더 준비를 했더군요. 시작은 무조건 경서입니다. 자, 1번입니다. 1번은 경서가 석이나 민서에게 바로 크로스를 올려주는 거죠. 2번은 경서, 석이, 경서, 슛. 입니다. 사실 새로운 패턴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팀에서 했던 패턴이기 때문에 새롭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3번은 뒤에 처진 손승현 선수에게 내주고 손승현이 슛을 하는 거죠. 다만 서로 수신호를 하거나 맺힌 번호랑 다른 세트피스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1번을 외쳤는데 2번을 전개하기도 하고 감독은 3번을 외쳤는데 1번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이게 일부러 서로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바꿔서 했는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그게 진행이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그런 해프닝도 나왔고요. 자, 용병술이 적중을 했습니다. 알리 선수가 헤더골을 넣었어요. 그 누구도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해설진이나 이걸 보는 시청자나 여러분들도 예측을 못했을 텐데요. 자, 서기의 부상 관리를 위한 교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알리 선수가 그 이상을 증명한 멋진 장면이었죠. 그리고 역시 승부차기는 연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전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경서 키퍼의 세이브로 3번 키커 손승현 선에서 끝났어요. 4번, 5번 키커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3번 키커 내에서 정리가 된 그런 승부차기 승이었습니다. 다음은 원더우먼의 평점입니다. 박슬기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박슬기 선수 적은 시간을 부여받았음에도 수비 지표를 쌓으면서 수비에 기여를 했습니다. 전반전에 팀이 서기에게 연속적으로 밀리는 상황 속에서 교체 투입을 했습니다. 이날 가영, 홍자, 슬기 선수 이 세 선수가 3일 로테이션으로 교체를 계속 가져가게 됐는데요. 그게 한 8번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보통 풋살에서 나오는 느낌으로 서로의 체력 관리를 해준 것 같아요. 오범석 감독이. 자, 승부차기의 2번 키커로 기용이 되면서 명예회복의 순간이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박슬기 선수가 워낙 많은 악플을 시즌2에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걸 성공시키면서 명예회복을 하길 바랐는데요.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연습에서는 분명 좋은 모습을 보였을 텐데요. 실전이라 더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어떤 스텝도 그렇고 디딤발이 일단 멀다 보니까 약간 축에 힘이 없는 팽이처럼 꼿꼿이 들어가면서 킥을 해야 되는데 축이 힘이 없으니까 임팩트도 좀 밋밋한 스윙이 나왔죠. 코스를 잘 골랐음에도 상대 키퍼가 쉽게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니피 키퍼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면서 진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민트별을 드리겠습니다. 요니피 키퍼 세이브 9개, 캐치 2개, 그 중에 2개는 슈퍼 세이브라고 할 만한 장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선방쇼를 보여줬고요. 요니피 키퍼 아니었으면 최소 2-3골을 더 먹고 대량 실점 했을 것 같은 원더우먼이 많이 밀린 경기였습니다. 경서 선수의 킥을 먼저 쳐내거나 건드려주면서 상대 선수들 민서, 서기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한 것만 제가 볼 때 3번이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다이빙을 뜨는 동작이 왜 이렇게 자연스럽고 좋습니까? 많은 훈련을 했다는 증거거든요. 다이빙 뜨는 거는 아마 골대녀 키퍼 중에 제일 자연스럽고 멋있게 뜨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연습의 흔적이고요. 1실점을 했습니다. 자, 실점 장면은 요니피 키퍼의 실책이라기보다는 수비수들의 아쉬운 맨마킹이었죠. 알리 선수를 좀 자유롭게 놔뒀습니다.
자, 요니피 키퍼 선방률만 보면 이제 요니피 키퍼도 탑 키퍼 대열로 갈 수 있겠구나 싶은데 이 골킥이 좀 아쉽습니다. 골킥은 거의 대부분 한 번 정도 빼고는 대부분 하프라인을 넘지 못하거나 넘더라도 센터 서클 정도에서 경석이 듀오에게 끊기기 딱 좋게 가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니피 키퍼가 사실 위기를 초래한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럼에도 워낙 뛰어난 선방을 했기 때문에 민트별과 8.5 충분하고요. 이 골킥 부분만 좀 개선이 된다면 이 골킥이 홍자 선수나 김가영 선수에게 원바운드로 연결이 된다거나 최소 아니면 스로우로 전개가 된다거나 뭔가 해결점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 부분의 해결책만 있으면 선방률은 이미 좋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 보일 것 같거든요. 다음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희정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원래 계획은 경서 선수를 맡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실경기에서는 서기 선수를 주로 맡게 됐어요. 많은 찬스를 내줬습니다만 그만큼 또 서기 선수의 슛을 슛블락으로 그리고 커트로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김가영 선수에게 전반전에는 시원하게 킹 패스를 넣어줬거든요. 김가영 선수의 오프더볼 움직임도 좋았고 김희정 선수의 킥도 주저함없이 시원했고요. 근데 후반전에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았죠. 자, 승부차기 1번 키커로 나섰는데요. 킥 자체는 좋았는데 코스를 예측당했습니다. 좀 더 구석으로 좀 더 강하게 보낼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요. 아쉬웠고요. 실점 장면은 좀 직접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서기 선수가 나가면서 알리 선수가 왔는데 좀 방심을 했을까요? 요니피, 김희정 두 선수 다 니어 포스트에 몰리면서 알리 선수를 그냥 뒀어요. 이 맨마킹의 미스죠. 자, 그리고 공격적으로는 아나콘다전에서는 이 키썸과의 아주 매력적인 성공한 패턴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공격 패턴 자체가 거의 없었죠. 기본적으로 경석이 듀오에 고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홍자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두 번의 결정적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전반전이었죠. 김가영의 패스. 자, 거의 노마크 찬스나 마찬가지였는데요. 파포스트로 쏠 시에 골 확률이 굉장히 높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공간이. 임팩트가 굉장히 좀 급했습니다. 빗나가고 말았고요. 자, 또 한 번 키썸, 김가영 그리고 홍자로 이어지는 3자 플레이가 나오거든요. 김가영 선수가 받아서 뒤로 내주는 패스. 홍자의 결정적 슈팅 장면이었는데 일명 홍런으로 방송에서 나왔죠. 아쉬운 슈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찬스를 놓쳤고요. 승부차기에서도 3번 키커로 나섰는데 정면 코스. 정면 코스로 가면 아무리 킥이 좋아도 막히기 쉽죠. 좀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홍자, 가영 투톱이었는데요. 이 투톱이 생각만큼 그렇게 공격력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조금 포지션 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날 경기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키썸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책골을 유도를 했습니다. 극장골이 됐습니다. 골문을 바로 겨냥한 킥인이었습니다. 박기영 키퍼 맞고 자책골이 되었죠. 1대1 동점골 승부차기까지 견인을 했습니다. 자, 수비 지표는 좋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경석이 듀오에게 많은 찬스를 허용했어요. 그리고 키썸 선수 수비 능력도 좋긴 좋은데 이 맨마킹을 하는 능력은 조금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풋살 1년 경력이 있음에도 아마 공격수로 주로 뛰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맨마킹 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트피스 수비 때는 민서 선수를 마킹하기도 했는데요. 자, 승부차기 키커로서 나섰는데 다 좋았습니다. 디딤발 임팩트 좋았는데 골포스트에 맞고 말았어요. 승부차기도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손승현 선수의 클리어 미스를 전반전에 바로 슛으로 연결했던 것 아깝게 빗나갔죠. 거의 유일했던 좋았던 슛 장면이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영 선수에게 준 킥인 1대1 찬스가
될 뻔했던 패스였죠. 살짝 길기도 했고 가영 선수가 못 잡으면서 공이 아웃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패스였어요. 하지만 시도 자체가 4개, 굉장히 시도가 후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요. 워낙 키썸 선수가 공격 능력이 좋습니다. 아나콘다전에서 이 포메이션이 재미를 봤기 때문에 충분히 감독으로선 들고 나올 수 있는데 워낙 꼴가뭄이라면 포워드로 좀 변화를 줬다면 어땠을까? 이 가영 홍자 투톱의 위력 분명히 좀 떨어졌죠. 키썸 선수의 포워드 기용. 이제 다음 경기는 탑골과의 경기입니다. 1승 1패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공격의 기용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가영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2번의 어시 찬스가 날아갔습니다. 역습 상황이었죠. 전반전 홍자에게 킬패스, 홍자 선수의 슛이 빗나갔습니다. 후반전 키썸 가용 홍자의 3자 플레이 아나콘다전처럼 한번 나왔거든요. 가영 선수가 내주고 홍자의 슛이 홍런 높게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가영 홍자 이 2번의 패턴 중에 한 번이라도 성공을 했다면 아마 이 투톱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졌을 텐데요.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자, 교체 아웃이 됐을 때 오범석 감독이 지시를 합니다. 천천히 볼을 전방에서 소유할 것을 지시를 합니다. 조금 급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공을 끝까지 살려내려는 투지를 보여줬죠. 그래서 상대의 실수도 나왔고요. 키썸 선수의 아주 위력적인 슛까지 연결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투지, 감독이 분명히 좋아할 만한 선수거든요. 자, 연계 능력도 좋고 스피드도 좋습니다. 키썸 선수와 이 공격적 투톱이 어떨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범석 감독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원더우먼이 5연승에 도전하는 경기였습니다. 5연승에는 실패를 했고요. 연승 행진은 4연승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더우먼의 첫 승부차기였습니다. 지난 6경기 동안 시즌2부터요. 한 번도 승부차기란 적은 없었거든요. 처음 해봤는데 4선수 모두가 못 넣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연습을 했을 텐데요. 그만큼 승부차기는 실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1승 1패를 했음에도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첫 경기에서 4골을 넣은 것이 상당히 큰 효과가 되었습니다. 경기 전 플랜은 이러했습니다. 서기 선수는 피지컬이 약하니까 키썸이 담당한다. 경선은 체력이 좋은 희정이 담당한다 했는데 경기 중에는 마크맨이 서로 엇갈리거나 이 맨마킹 자체가 좀 안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전에 트레이닝을 했죠. 수비 선수들 위주로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한 팔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대의 긴 드리블이 나왔을 때 커트를 한다. 그리고 발을 뻗을 때는 내가 70% 이상 유리한 상황일 때 아무 때나 뻗다가는 제치고 뒷공간을 허용하게 되죠. 그래서 오범석 감독도 수비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를 전수를 했는데요. 막상 실전에서는 이 경석이 듀오의 공을 뺏는 것이 차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가영 홍자 투톱 분명히 공격력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키썸을 수비수로 기용했죠. 아나콘다전에선 이 포메이션이 재미를 봐서 4골이나 넣었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는 키썸 선수가 좀 공격수로서의 포지션 수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감독들, 이 0대0 스코어가 유지되고 현상 유지가 될 때, 팽팽할 때 변화를 잘 안 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운용을 하는 감독들도 있죠. 그리고 가영 홍자 슬기 한 8번 정도 3인 로테이션 교체를 가져갔는데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풋살다운 운영을 오범석 감독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첫 승부차기였고요. 승부차기는 역시 실전 경험이 중요하다.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키커가 한 명도 못 넣었다는 것은 아마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탑걸전입니다. 탑걸의 전력도 그리고 조직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요. 또 아유미 키퍼의 선방력이 대단하다는 것이 또 보여졌지 않습니까? 마지막 경기 역시 만만치 않은 경기 예상이 됩니다. 원더우먼도 1위 내지는 최소 2위를 해야 최소한 불나방과의 플레이오프라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어느 팀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양 팀의 평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라드림입니다. 박기영 5점, 알리 7.5, 손승현 8, 민서 6, 경서 9점에 MOM, 석이 8.5, 김태형 감독 8.5점입니다. 원더우먼입니다. 박슬기 6점, 요니피 8.5점에 민트별, 김희정 7, 홍자 6, 키썸 7.5, 김가영 7, 오범석 감독 6점입니다. 챌린지 리그 순위표입니다. 원더우먼이 1패를 했음에도 골득실을 따지죠. 플러스 3, 가장 1위에 있고요. 발라드림이 2위입니다. 골득실 다음으로 따지는 것은 다득점인데요. 다득점에서 발라드림이 2골로 탑걸과 아나콘다를 앞서고 있습니다. 자, 탑걸은 만약에 아나콘다를 이기고 2승을 하게 되면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게 되고요. 반대로 아나콘다가 1승을 하게 되면 네 팀 모두가 1승 1패가 되면서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가 됩니다. 마지막 경기까지 골득실, 다득점, 승자승까지 따져봐야 될 수도 있는 진흙탕 속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아주 재밌는 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챌린지 리그 득점 순위입니다. 여전히 키썸 선수가 2골로 선두, 알리 선수가 본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챌린지 리그 도움 순위입니다. 경서 선수가 새롭게 도움을 추가하면서 리스트에 본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골대녀 역대 골 순위 보고 가시죠. 역대 도움 순위도 보시겠습니다. 김희정 선수는 지금 챌린지 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어시스트 4개, 하나만 추가하면 김승혜 선수와 타이거든요. 과연 남은 경기에서 기록할 수 있을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탑걸과 아나콘다의 경기입니다. 예고편을 보니까 아나콘다의 공격이 매서웠어요. 특히 윤태진 선수의 킥은 거의 골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근접했던 하이라이트를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차에리 선수의 슛도 유효 슛은 분명해 보입니다. 골일지 아유미 키퍼의 또 엄청난 선방일지 기대가 되고요. 기본적인 포메이션은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노윤주 키퍼, 주시은 차에리, 윤태진, 박은영 투톱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놀랄만한 장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노윤주 키퍼가 필드 플레이어로 데뷔하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라인, 교체 벤치 자원으로 차이리 선수가 나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주시은, 윤태진이 수비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별 선수의 슈팅 장면이었죠. 그때 그럼 아마 박은영 선수보다는 김다영 선수를 백업 키퍼로 현영희 감독이 쓰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거든요. 그러면 노윤주의 필드, 김다영의 키퍼 장면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별 선수는 부상에서 또 돌아온 것 같아요. 김보경 선수와 또 합을 이루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양 팀의 경기력을 보면 다득점 경기가 예상이 됐는데요. 비록 1대1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흥미진진한 경기였고요. 승부차기까지 가서도 정말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발라드림의 팀 창단 첫 승을 축하드리고요. 원더우먼은 그럼에도 아직도 조 1위입니다. 가장 유리한 고지에 여전히 있고요. 다음 경기 탑걸과의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 바이.